좋아요, 구독! 어제에 이어서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연결해서 간밤 미증시 정리하고요. 암호화폐 시황까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PB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 짧게 좀 정리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금융주랑 에너지 쪽 중심으로 큰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시장에 확산이 되는데 이 이유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했고 잠시 후에 그 이유와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엑손모빌하고 쉐보론 등으로 이제 쉐보론 쪽에서 좀 에너지 쪽에서는 큰 급락이 나왔고 금융주 쪽에서는 비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쪽에서 좀 유의미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 보니까 말이죠. 지금 언론들에 나온 지방은행 이름들이 재밌어요. 팩웨스트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하나는 27% 빠지고 하나는 15% 빠졌는데 이쪽에 지금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팩웨스트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참 신기한 거는 팩웨스트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지방은행들이 그 3월에 워렌 버핏을 긴급하게 만났던 이제 회사들이거든요. 워렌 버핏을 만나려고 이제 프라이빗 제트기 타고 여러 이제 은행들을 순회해가지고 미국 오마하에 모여서 워렌 버핏이랑 긴급 회담을 했었는데 그 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는 상황인 거죠. 이러다 은행 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 이제 화요일, 오늘까지도 장 마감할 때까지 은행주들이 계속 급락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추가적으로 뱅크런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지방은행들은 문제가 되지만 큰 금융회사들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검증해 보면 지방은행들 쪽에서 나온 예금보다 그 대기업, 그러니까 JP모건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그 대기업 금융그룹 쪽에서 나온 이제 예금이 이탈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 쪽 이제 금융그룹들도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사실 시작은 중소은행이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좀 대형 은행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또 뱅크런 위기가 다시금 솔솔 불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테슬라 순매수 1위 종목으로 1.5배 베팅이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160달러대로 하락을 한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는 적정 주가가 28달러 정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개인 유튜브에서 테슬라가 고점 대비 80% 빠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어제 미장원 진행할 때 테슬라에 관해서 잠깐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오늘 테슬라 관련된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연 테슬라가 앞으로도 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사람들의 기대처럼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테슬라의 지금 고배율로 레버리지로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의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18년 그리고 2020년을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빅데이터 기업이다, 자율주행 기업이다 이런 기대감은 정말 많지만 어쨌든 현재는 지금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미국 내에서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전기차 수요가 또 이제 만드는 것도 전기차들이 이제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지만 또 내부적으로 중국에서 전기차 수요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좀 전기차 기술력 그리고 이제 다양한 디자인이나 이런 경쟁력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한국도 현기차 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서 매번 발표하는 이런 이제 지수가 있는데,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 소비자 신뢰 지수와 미국 경차 판매 지수를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여기 지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40년 동안 같은 주기를 갖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악화하면 악화할수록 미국의 경차 판매도 악화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이제 제가 작년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소비자 신뢰 지수와 경차 판매량 이게 연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 현재까지 소비자 신뢰 지수는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어서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순차적으로 미국의 차량 판매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지표에서는 미국 경차 판매에 대한 데이터만 검증을 해드렸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경차뿐 아니라 전반적인 차량 판매가 소비자 신뢰 지수와 함께 연동이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50년 만에 최저치였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지표들로 이제 제가 검토를 해보면, 미국의 차량 판매가 향후 1년, 2년, 3년 이렇게 좀 우리가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기간 동안 굉장히 차량 판매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제 가솔린 차량에 대한 수요는 줄고 전기차 수요에 대한 수요는 늘더라도, 그래도 테슬라나 어떤 전기차들이 수요는 볼 수 있더라도 전반적인 차량 시장의 파이는 줄어들 거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는 좀 부정적인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톤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시장에서 들을 수 있는 뷰하고 좀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테슬라가 최근에도 가격 인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딴 데도 그러면 가격 인하를 안 할 수도 없고 안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자체도 줄고 가격 인하도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다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테슬라 괜찮을까요, 앞으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달리고 있었던 2차 전지 이외에도 다양한 차량 관련된 주식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좋아질 때마다 이렇게 뭐 2차 전지든 뭐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뭐 회사들 아니면은 전기차 회사들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요번에 한국에서 2차 전지 종목이 크게 상승한 이유도 뭐 비트코인도 크게 오르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S&P나 아니면 유럽 증시도 크게 오르고 상승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고 경제가 잠깐 좋아지면서 반등을 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도 좋아지니까 2차 전지나 뭐 비트코인 이런 이제 일정 특정 종목들에 좀 수요가 많이 몰린 것이지, 사실 특별하게 2차 전지가 뭔가 지금 당장 미래가 너무 핑크빛이라서 이게 오른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이제 좋아지게 되면서 잠깐의 수요가 몰려서 상승한 것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사실 차량 쪽, 이 전기, 뭐 테슬라나 이런 쪽을 이제 전기차 쪽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차량 시장의 전망은 어두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 데이터랑 이제 거시경제 매크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이 큽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장기적인 전망이 좋은데, 전반적으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매크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시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크로 경제와 거시 경제 보는 사람, 그리고 개별 기업 분석하는 사람, 이렇게 둘이 좀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이제 모두에서 제가 들어봤는데, 기름값이 지금 최근에 국제 원유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아까 그 오일 리파이너리 하는 미국의 업체들 주가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회피 경향도 있고 소비도 지금 생각보다 좀 안 좋을 것 같고, 기름도 그렇게 해서 빠지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오일 가격이 빠지는 이유 자체가 감산을 해서 최근에 오일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침체나 이런 은행 위기가, 사실 은행주들이 지금 급락하면서 은행 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확산이 되는데, 그러면 동시에 이어지는 게 이제 에너지 주식의 하락이죠. 왜냐면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나서 이것들이 만약에 실제로 추가적인 뱅크런 사태, 은행 부도 사태로 이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제도 실체로 가게 된다는 이런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석유 수요나 이런 에너지 수요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주식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 감산으로 원유 가격이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끌어내려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합세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나마 수요가 좀 몰리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은행 부도의 우려감이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트코인은 호재일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확산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약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으로는 은행이 부도되면 경제가 위축이 될 거고, 경제가 위축이 되면 비트코인에는 분명한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경제 유동성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오면은, 지금 이제 반감기 시즌이 곧 도래하는데, 비트코인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도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오를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매수하고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M2랑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M2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몇십 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빠지고 있어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은행이 위기가 와서 경제 침체가 벌어지면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비트코인에도 당연히 이제 유동성이 꺾이면서 악재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를 아무리 원하시는 분이더라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걸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금 비중을 계속 확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2021년부터. 근데 지금 특히나 또 이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고점에 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는 또 제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 랠리가 좀 있으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좀 올랐던 경향이 있는데, 어제 미국장 보면은 그 공포 지수잖아요. 빅스 지수. 빅스 지수가 10%가량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오르고 다른 코인들은 조금 빠지고. 자, 비트코인 이게 위험 자산입니까? 안전 자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뭐 이제 은행이 뭔가 망하면은 비트코인이 오를 거다 뭐 이런 기대감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이제 리스크가 큰 주식이나 다른 일반 부동산이나 이런 다른 기타 자산들에 비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 대신에 상승률도 다른 자산들이 이번에 S&P나 이런 것들이 뭐 5%, 10% 오를 때 미국 이제 비트코인은 훨씬 더 큰, 뭐 8배, 10배 이런 정도 수준의 금액으로 올랐거든요. 미국 증시 대비해서. 그래서 정확히는 위험 자산으로 보는 게 맞고, 그래서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네, 위험 자산이라는 관점까지 함께 공유를 해주셨는데,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풀어주실 이야기들도 있으시다면서요? 그럼요. 일단 비트코인이 최근 이제 약상승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다시 이제 하락세 마감되고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하시는데, 이 비트코인의 옵션 미결제 약정 추이를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비트코인에 몰려있는 비트코인 옵션의 미결제 약정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옵션에, 파생 상품 중에서 옵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금이 많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이 11년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옵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파생 상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 가진 것처럼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옵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 시장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런 투기 자금이 많이 몰리게 되면 특정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소문난 단체에 먹을 거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속담처럼 실제로도 옵션 시장에 이렇게 투기 자금이 많이 몰려서 일정 수준 이상, 10빌리언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걸 제가 차트로 검증을 해봤는데, 이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 차트인데, 정확히
비트코인 쪽 옵션에 자금이 많이 몰려서 이제 사람들의 투기 심리가 극에 달할 때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점이나 내지는 고점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말고도 다양한 데이터로 이제 투기 심리가 몰렸을 때를 보면 여지없이 얼마 안 가서 시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랑 같다면은 앞으로 이제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 내일 시장이 다시 약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옵션 금액이 꽤나 이제 미결점이 높아졌고, 옵션 자금이 또 이제 상승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해서 이제 떨어지면서 투기 심리가 좀 점점 줄어드는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고 이제 하락하고 하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약간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